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양가를 차별하고 되려 적반하장을 하던 아내와 장모에게 사이다 발언과 함께 이혼 예정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신혼 유부남이었는데 이제 이혼남이 되겠네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장모님과 함께 왔을 때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저와 못 산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고 하고요.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더니 아내는 장모님과 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와 통화로 나도 마음 정했다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더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니 결혼할 때 해온 3천만 원 주겠다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저자세로 나오며 두 번째로 장모님과 왔을 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저에게 빌더군요. 장모님은 여전히 제 탓을 하길래 장모님이 하는 것을 보니 이번 위기만 넘기면 나와 우리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 것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미쳤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냐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심한 말도 좀 더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 떼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본가에 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5억짜리 집 대출 없이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과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해주신 돈을 합쳐 마련한 신혼집이죠. 제 명의로 부모님께서 해주신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월세 60씩 나옵니다. 외벌이로 살았고 저는 세전 430급여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혼수를 해왔고 총 비용 3천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와 얘기할 때 1년에 있는 명절 2번 중에 한 번씩 양가에 번갈아 가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양가 모두 제사 없는 집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내가 만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으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아내에게 전달할 일이면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외모 따지며 여자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언젠가부터는 외모 따지지 않고 마음을 보고 여자를 만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명절에 저희 집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음식 저와 먹고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가에 가서 전부 치다 왔죠. 요즘은 남과 여, 처가와 본가 차별 없으니 별 불만은 없었고 지금도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구 시장에서 젓갈 장사 하시는 분들이세요. 처음에 너무 없이 시작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누나 둘이 의지하고 자란 만큼 저희 남매 자립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바쁘신 기간에는 밤늦게 들어오셨고 저와 누나가 집안 살림도 해놓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하셔서 번 돈으로 저 결혼할 때 지원해 준 것인데 아내는 그런 것에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는 어버이날 선물 문제였습니다. 처가의 선물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합쳐서 15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었고 저희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아내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고 제가 따로 부모님께 100만 원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돈을 드렸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런 것을 왜 제 마음대로 하냐고요. 저는 아내에게 처가에는 어버이날 선물로 150 들었고 우리 부모님은 20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께 적게 한 것이라고 따졌더니 아내는 선물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 마음이 왜 본인 부모에게는 크고 시부모에게는 작냐고 했더니 저에게 그런 것들 일일이 따지고 살면 서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었고 화가 났지만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화를 낼 사람은 저인데 아내는 저와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장모님 생신에 또 한 번 충돌이 생겼습니다. 봄에 저희 아버지 생신에는 아내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생신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옷을 사왔더군요.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에도 이 정도 선물을 드릴 것이냐고요? 그걸 왜 묻냐고 아내가 신경질을 내길래
봄에 아버지 생신에는 15만 원짜리 지갑을 사드리고 장모님 생신에는 훨씬 비싼 선물을 사드리는데 양가 어머님께 더 비싼 것을 해드리려는 생각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자기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양가에 똑같이 하자는 것뿐이라고 했더니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됐다고 장모님 선물로 사놓은 옷 환불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고는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겠다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어디냐고 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장은 없더라고요. 주말에 아내가 장모님과 집에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내는 저에게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저와 못 산다고 하더군요. 나는 치사하게 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장모님은 결혼 생활 편하려면 여자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고 하셨고요. 장모님께 따지며 대들 수는 없어서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저와 살면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억지를 쓰면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과는 나도 평생 못 살 것 같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간단히 갈라서면 될 것이고 결혼할 때 든 혼수비용 3천만 원은 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갑자기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로 아내가 왔습니다. 그때도 장모님과 함께 왔어요. 아내는 저에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며느리 도리 같은 것은 한 적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놓고 한 번 울면 용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냐고 이 상황 참 웃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왜 아내와 트러블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여자 말을 들으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사소한 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억지에 숨이 막힐 듯 했는데 평생 이런 일 겪으면서 시간 허비할 마음 전혀 없다고 했고 한 번 집을 나간 사람이 두 번은 못 나가겠냐고 장모님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갈라설 것이니 그리 알라고 장모님께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옷 몇 개만 싸서 저희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죄송하지만 갈라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며칠간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아내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또 나와 순진하기만 한 우리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사람을 내가 뭘 믿고 같이 사냐고 말하고 전에 말했듯이 결혼할 때 든 비용 3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경찰 불러서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아내가 무슨 조건을 걸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내는 그냥 울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요.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했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양가에 차별을 두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아내가 양가를 차별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왜 차별하냐고 묻는 저에게 되려 성질을 내는 모습에 모든 정남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제멋대로 행동하고 의문을 갖는 저를 찍어 누르려는 아내의 태도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절대 타협하는 일 없을 것 같아요. 곧 이혼남이 될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결단 잘 내린 것 같은데요. 아이도 없고 혼인신고 전이라 이혼 절차도 복잡하지 않을 테니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아이가 입양하라고 무시하던 예비사돈과 예비형부의 정체가 밝혀지고 쓰니님의 시어머니가 하신 발언에 그들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남편하고는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요. 맞벌이 하면서 친정엄마랑 친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사이도 돈독한데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좋은 이모인 우리 언니가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예비형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지만 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 전에 마치 통과의례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겪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관련되어 있었던 일이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에 털어놓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아들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이죠. 사실 저희 아이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낳은 입양아죠.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저희 친자식이었습니다. 입양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남편의 불임이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일찍 시작하고 대학교 졸업한 직후 각자 취직하고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 다 알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저를 친딸처럼 지금까지도 정말 예뻐해 주세요. 잔소리나 시월드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권유하셨습니다. 요즘은 다 한다더라. 자녀 계획 세우기도 좋고. 뭐 너희야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한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님께서 비용을 내주신다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 나란히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ml당 최소 6천만 개 정도의 정자가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100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죠. 의사 선생님이야 죄가 없다지만 저희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절망적인 결과에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많이 울었어요. 남자 자존심이고 뭐고 남편은 선생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 곧 결혼해요. 이 사람하고요. 결혼해서 자녀 계획도 세우려고 했는데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꿈꿔왔던 만큼 저희 둘 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결혼 준비도 내려놓고 둘 다 만나면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부모님들께도 사실을 말하고 말았죠. 양가 부모님 모두 충격을 받으셨고 특히나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죄인처럼 사과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한동안 슬퍼했지만 점점 마음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니까요. 아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애초에 결혼하려고 했던 건 오빠 때문이니까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런 식으로 말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힘들었던 결혼 전 시간을 겪고 부부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는 너 여자가 애기 못 가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네 탓도 아니고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거면 더 힘들어. 괜찮겠어?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엄마에게 잘 살 거라고 다짐하며 안심시켰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하고 불임 클리닉이나 무정자증 치료 등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둘 다 일하는 사람이고 꼬박꼬박 치료받으러 병원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후부터 입양 이야기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빨리 낳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서 별로 망설일 건 없었고, 사실 저는 남편 몰래 결혼 전부터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입양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도 없었고, 어떤 아이든 우리 부부와 인연이 맺어지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다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은 입양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분 모두 다 너희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조금 다르게 겪는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응원이 정말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 기간 고대하고 알아보고 준비한 끝에 사랑스러운 저희의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아들이고요. 결혼한 지 1년하고도 8개월이 되어 갈 때 데려왔고, 데려왔을 때 아들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단순히 버려지거나 부모가 떠난 아이가 아니라서 입양기관으로 오게 된 사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출산 직전에 이혼을 하고 출산 후에 양육권을 가져와서는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단칸방에서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지병에 합병증이 발병해 사망했다네요. 아이는 아빠 가정으로 갔지만 그쪽 시부모님들이 우리나 우리 아들이나 애 건사할 형편이 안 된다고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내버렸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기관 관계자분들도 그 아빠 쪽 식구들을 모두 무척 욕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돼 먹은 애비가 또 없다. 이 애는 니들 새끼 되고 우리 손자 될 운명이었던 거야. 배를 다른 배 빌려 나왔을 뿐이지 우리 손자, 우리 땡땡이 앞으로 할미가 많이 예뻐해 줄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남편도 아들의 친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화가 나서 한동안 아기 잠들면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그렇게 버려? 하곤 했었어요. 아이 엄마랑 아빠 이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봤을 땐 아빠 측에 있어. 그러니까 애 엄마가 형편 안 좋은데도 부득불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고 했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눈물과 웃음으로 아들을 데려왔고 200일 잔치부터 치러주면서 사랑을 주었어요. 남편이 가장 행복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남편은 우리 땡땡이 만나려고 내가 그런 슬픔을 겪었나 봐 하며 아들에게 푹 빠졌습니다. 첫 조카를 본 저희 언니도 그때부터 조카를 향한 무한 사랑을 퍼부었어요. 언니는 저와 2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 미혼으로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월급의 절반을 저희 아이 옷 사주는 데 썼을 거예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휴직하고 아이 키우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요? 육아휴직이 10년이 아닌 게 안타까울 따름이었어요.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밝게 잘 자랐고 어디 아픈 데도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저희 언니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육아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서 저는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있단 것도 모르고 살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는 8개월 정도 되어 간다고 했어요. 1년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다고 해서 더 놀랐지만 언니 말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실히 들었고 제가 아이가 생기고 친정엄마가 언니에게 결혼 압박을 은근히 더 주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려 했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에서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가기로 했고 아이는 시부모님께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본 예비영부는 번듯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니는 기업도 꽤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언니한테도 잘 대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연애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어요. 언니의 예비 시어머님이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아니, 그럼 애를 입양한 거예요? 애를 못 가져서? 네,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고 저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저희 아이예요. 아니, 무슨 병력 있는지도 모르는 남의 집 애를 그렇게 데려다 키워?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도 다들 사돈 어르신을 말렸어요. 언니 얼굴도 점점 빨개지고요.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돈 좀 쓰더라도 불임 치료를 받던가 해서 임신해서 낳고 그 애는 다시 돌려놔요. 내가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그 말 들었을 때는 잘못하다가는 남편이 일이라도 칠 것 같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참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저와 남편에게 최악의 자리로 남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둘이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자. 입양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가 봐. 우리 자식이고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사랑해주고 잘 키우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에게 더 사랑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서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영향을 받아서 저는 몸살에 걸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제게 전화해서 언니가 너무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언니가 꼭 사과 받아줄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라며 죄인처럼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모 며느리 되어봤자 언니 인생도 종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언니의 결혼이니까 괜히 오지랖 떨기는 싫어서 참았어요. 언니하고까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몸살 걸린 저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시려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 단순한 몸살이 아닌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계속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물음에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상견례 날 들었던 그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뻔뻔한 옆엔 내가 다 있어? 세상에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손자를 그딴 식으로 싸잡아 욕해? 병력은 무슨 병력? 지 주둥이가 병력이 화려한 것 같구만. 어머님이 펄펄 뛰시면서 화를 내주셔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저게 사돈처녀 청첩장이지? 어디 그 뻔뻔한 여자 이름 좀 보자.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한참 청첩장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름이 낯이 익지? 사돈 어르신 성함이요? 응. 사돈이라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사돈처녀 신랑 될 사람 이름도 왠지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머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시다가 이내 다시 언니 시모를 욕하시면서 아이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께 신세지고 아이를 맡겼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언니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과는 못 받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괜히 언니하고도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미안했죠. 언니 잘못도 아닌데. 그날도 아이를 돌보다가 놀이터 가서 잠깐 놀아주고 집에 돌아와 오후 간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쾅쾅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다급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처음 뵙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큰일 났다. 사돈처녀 결혼을 막아야 해. 에?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과 같이 오신 그분은 어머님의 여고 동창으로 어머님과는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친구분이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어머님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바로 언니의 청첩장이었죠. 이놈, 이 자식, 사람 못될 놈이야.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갑자기 저희 아들을 보시더니 달려오셔서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우리 손자인데.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라니요? 우시는 어르신을 두고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친구 딸이 2년 전쯤에 죽었어. 불쌍한 아이였지.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었는데 고집 부리고 결혼하고 나서 집이랑 연락을 아예 끊었었거든. 그런데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야. 그것도 시댁이 아니라 경찰에서. 가보니까 이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만 남기고 죽었더라고. 네? 이혼이요? 그래, 남자놈이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술집 여자랑. 그래 놓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린다고 이혼하자고 해서 저 친구 딸이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다더라.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는지 지 부모한테도 못 돌아오고 혼자 애 낳고 혼자 몸조리하고 애 돌본 거야. 돈 벌어야 해서 집에서 부업일까지 했다더라.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결국 합병증으로 죽었어. 집주인이 아기가 하도 우니까 가봤는데 그렇게 된 걸 보게 됐대. 경찰에서 조사하고 겨우 찾아서 저 친구네 집으로 연락했었고. 그럼 아이는 저 친구 집이랑 그 남자놈 집에 연락했는데 남자놈이 먼저 도착해서 아이를 데려갔었어.
장례 치르고 정신 수습하고 아이 찾으러 가보니까 이미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하고, 저 친구 그때 혼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어머님, 혹시 그 아이가... 그래, 맞아. 맞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넋을 놓았고, 어머님도 어머님 친구분도 같이 우셨어요. 저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죠. 내가 그 이름 기억나. 저 친구랑 친구 남편은 결혼식에 가지 않았지만 그 딸내미가 청첩장을 보냈었거든. 그 친구 집에서 봤었어. 나도 한 장 받았었는데 나도 그 친구 딸을 오래 봤어서 나라도 갈까 말까 엄청 들여다봤었지. 그래서 이름이 낯이 익었던 것 같아. 저 친구가 우리 집 와서 내가 그 옆편네 욕 좀 같이 하려고 보여줬더니 알아보더라.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사돈처녀에게 알리고 이 결혼 막아. 그딴 놈한테 가면 큰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번뜩 차렸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언니를 구해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으니까요. 언니에게 전화해서 예비 형부랑 같이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언니는 상견례 일 때문인지 순순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예비 형부가 우리 집으로 도착했지만 그 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의 친구분도 계셨죠? 나 땡땡이 엄마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예비 형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분노로 몸까지 떠시는 어머님 친구분을 두시고 어머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시고 차분하게 그러나 준비된 서류들과 옛날 청첩장 등 증거들을 내보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죠. 아니지, 오빠 아니지, 오빠 날 속인 거야? 결혼했었다고 안 했잖아. 언니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예비 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여요? 댁 엄마랑 댁이 못 키운다고 입양 보내서 우리 아들 된 우리 아기요.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우리 아들로 잘 키울 거고 댁은 언젠가는 천벌받을 거예요. 언니는 어머님 친구분이 간직하고 계시던 죽은 따님의 옛 청첩장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비 형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예비 형부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친정 부모님, 특히 아빠가 정말 화가 나셨죠. 그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남의 집 손자를 욕해? 당장 결혼 깨라. 위약금이고 뭐고 다 그놈한테 물려. 너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가장 힘든 건 언니였겠죠. 괜히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새에 6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겨우 먹었대요. 언니는 기운을 차린 후 제일 먼저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너랑 사돈 어르신이 언니 구했어. 땡땡이는 영원히 내 조카고 영원히 네 아들이야. 우리 땡땡이 모욕하는 그딴 집이랑 진작에 결혼 안 깬 내가 미친 거지. 언니, 미안해. 언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언니와 끌어안고 한바탕 울었어요. 웨딩홀, 웨딩드레스, 집이랑 가구 등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야 할 게 상당히 많았지만 죄다 예비 형부의 몫이었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또 그거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왜 자기 아들이 다 위약금을 무냐고요? 근데 언니도 만만치 않게 맞섰어요. 사기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 모욕한 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고 저 인간 과거랑 저 인간이 우리 조카를 어떻게 버렸는지 다 까발려서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되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는 내내 뒤통수 조심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는 법적으로 저희 부부의 아이이고 그쪽 집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였기에 아이 문제로는 별로 복잡하게 일이 꼬일 건 없었어요. 그 인간도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보여줄 거예요. 다만 어머님의 친구분께는 가끔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따님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덕분에 저희는 어머님 친구분께 아직까지 김치를 얻어먹고 있네요.
언니는 그 후로 남자를 못 믿겠다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하더니 2년 정도 후에 정말 건실한 남자를 만나서 1년간 연애한 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에서는 우리 아들이 화동을 맡을 예정이고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맺어졌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집안을 구했네요. 사랑스러운 것만 아니라 복덩이이기도 한가 봅니다. 쓰니님 가족들, 시댁 가족들, 다들 정말 멋진 분들이십니다.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쓰니님을 찾아온 못된 전시모에게 사이다 막말을 하고 통쾌해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당신 같은 정신병자들이 정상인으로 살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10년도 훨씬 지나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에게 돌아오라는 전시모에게 제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 정상적으로 못 살고 있다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염치인지 모르겠네요. 시원하게 지르고 나서 나오는 저희 뒤통수에 대고 숫자 욕을 하던 전 시모에게 뒤돌아서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아이 셋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현재는 자상한 남편과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쁜 아이 셋을 천사 같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결혼식은 했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남편과 초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결혼식과 사실혼 기간이 있었으니 재혼은 재혼인 것이죠. 전 남편과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그때 친정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셨어요. 22살에 저희 아빠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형부와 함께 조카들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예전부터 큰 거 안 바라고 딱 우리 언니처럼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빠른 년생이라 저보다 학년은 한 학년 위였어요. 21살에 전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2년 조금 안 되어 전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일 때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 집이 넉넉하니 몸만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집에서 다 준비할 것이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저희 언니에게 말했더니 저희 언니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 좀 모으고 해서 30살쯤에 결혼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에게 피부치라고는 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 말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말했는데 전 남편은 제가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계속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자주 찾아오니 불안해할 필요 없고 학교 다니랴 알바하랴 정신없이 바빠서 혼자 사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점도 많다고 했고요. 그때 속으로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빠 재산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우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은 어머니에게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 여자친구인 저희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엄마가 딸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고 받아달라. 이렇게 매일 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아들이 졸라대니 어머니는 어디 한번 만나나 보자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첫인상은 분위기도 있으시고 선하고 인자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좀 많이 딱딱했어요. 땡땡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만나나 보자고 생각해서 나와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여자가 키가 너무 크면 못 쓰는데 우리 아들하고 좀 안 어울리기는 하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키가 170이 조금 넘을 정도로 여자치고는 많이 큰 편이거든요. 반면에 전 남편은 저와 키가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 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애미 없이 자랐다고는 들었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가진 돈은 있니? 결혼하면 집안일만 할 거니?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을 통해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해주기는 좀 그렇고 전 남편의 집 2층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가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앞으로 이렇게 저를 원하는 남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시부모님 선물과 한복을 해드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의 본성을 살짝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살이었어요. 당시 결혼식에서 신부가 머리를 푸는 것이 유행이었고, 저도 그때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묶지 않고 유행을 따랐습니다. 전 남편도 만족했고 화장도 청순한 느낌으로 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인들과 친구들이 와서 이쁘다고, 잘 살라고, 축하한다고 등등 덕담을 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제 머리를 지적하면서 신부는 머리를 깔끔하게 다 넘겨서 묶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슨 미스 코리아 나가냐고 하더니 얼른 머리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멍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머리와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언니와 형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고등학교 동창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고 하객들 중에 친척 어르신들은 별로 없고 신부 친구들만 잔뜩 있으니 신랑 측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식 중에 어머니 표정을 살짝 봤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은 표정으로 계셨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잠시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아침 6시부터 저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차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머리 단정하게 묶고 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물 3가지와 맑은 국, 김치와 야채 등 반찬이 참 많았습니다. 첫날은 어머니가 다 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식사를 차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아침 식사는 부모님 2분이서 드셨는데 찌개 하나, 국 하나 정도만 하고 김치를 놓고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제가 아침 식사를 차렸는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짜다, 싱겁다, 뭐 하나 어머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나기 바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저에게 바로 아이를 낳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기면 휴학이라도 하겠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더니 엄마 없이 자란 것과 가정교육 등을 운운하면서 말대꾸한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점점 드러나는 시어머니의 본색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항상 동생 걱정만 하는 언니가 속상할까 봐요. 전 남편에게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해봐도 아이만 생기면 다 끝날 일이라고 별일 아닌 듯이 말하더군요. 임신 소식이 없는 것으로 어머니는 말끝마다 구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몸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더군요. 산부인과에서도 저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년이 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니면서 집안 살림을 다 하고 어머니의 모진 소리도 감내하며 살았으니 그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던 것이었겠죠. 어머니는 전 남편이 외동이라고 저에게 최소 아이 셋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 좀 넘어서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이 된 상태에서도 집안일과 어머니의 시집살이 막말 등은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1층에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들렸습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저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는데 그 일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산을 했다고 하니 어머니는 저에게 성질을 내시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해온 것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옷까지만 챙겨서 몸만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운이 빠져서 대꾸할 기력도 없이 저는 그대로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하루를 넘게 잤더군요. 자고 일어났더니 몸은 개운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언니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에게 외박을 했다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나가란다고 진짜로 나가냐고 반항하냐고 하면서 당장 짐 다 빼서 아예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언니와 형부가 저를 안심시켜주고 함께 가서 짐을 빼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게 저의 첫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29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만났는데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저도 마음이 생겨서 일단 제 과거부터 얘기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계속 연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도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었어요. 지금의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남편에게 제 과거를 꼭 먼저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시부모님은 전시댁을 욕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모질게 굴 수가 있냐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골 분들이신데 오히려 더 열린 사고를 하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결혼인 것을 남편이 배려해 주며 스몰 웨딩을 제안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쁜 둘째 딸을 낳았고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말이죠.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군요. 잘 사는지, 재혼했는지 등을 묻길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산다고 하면서 그때 자기가 줏대 없이 자기 엄마 말만 들었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한번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곳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싫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카페로 모시고 갔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저에게 다짜고짜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본인 아들이 저와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는 재혼을 했고 아이도 셋이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재혼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무개념 본성이 어디 갈까요? 전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저에게 결혼식 때 쓴 돈을 돌려달라고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조차 하기 싫어서 그냥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본인 아들 인생은 어쩔 것이냐고 결혼 생활 중에 바람나서 집 나가고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 하길래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혼하고 5년도 넘어서 재혼을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더러운 집에 사는 동안 무급으로 식모살이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거나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내가 망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망친 것이니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에게 소송이라도 해서 피해 보상을 꼭 받아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얼마가 지난 일이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당신은 정신병자가 틀림없다고, 정신병자 아들이라 당신 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예순도 넘은 사람이 제 뒤에서 숫자 욕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참 뒤에 외출했다가 정말 우연히 전시모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저희 가족을 보고 놀라더군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바라봐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마음이 더 많이 가벼워졌어요. 아닌 척을 하고 살았지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제 마음속에 꽤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시부모님은 근래 들어 웃음이 많아진 저에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말해주시네요. 내 부모님이 좋다고 하시니 더 웃어야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탈출해서 천국에서 살고 계시네요. 정말 잘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번 사연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비웃음과 함께 몸만 나가라고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절대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이혼하자고 하며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합니다. 이혼하고 자기는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아내를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온 것이라서 아내에게 이혼을 정하고 싶으면 나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을 반씩 나눠 이혼을 한 후 그 돈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외벌이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시 여기던 저희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신 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지만 몇 년만 고생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드리고 자주 찾아뵈며 돌봐드리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갓난아이도 아니고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이혼안에 만회하며 다투다가 결국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드리고 보살펴드린 것도 잠시 아내가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않아 결국은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 없겠죠. 저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당신보다 자식인 제가 항상 먼저였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혼절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제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모시고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뒤로 1년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간 버티고 버티다가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곤 하지만 견딜만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들 때는 아내가 원망스러워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자는 저의 말에 아이들 핑계를 대다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 그냥 모시기 싫다고 하던 아내의 말에 저는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내 못 사내 하던 때에 장모님께서 찾아와 저에게 하셨던 말씀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요즘 세상에 시부모를 모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시며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제가 한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재작년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자식들 중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아내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처남들은 장모님을 못 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내들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려거든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들들보다 막내딸인 자기를 더 예뻐했다고 하는데 정말 염칠한 것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엄마 아플 때 내가 외동인 거 알면서 모시기 싫다고 했으면서 너는 형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시자고? 너 미쳤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온갖 쌍욕이 올라오는데 정말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하던 아내가 저에게 자기가 그때는 미쳤었나 보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는 요즘 들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고 있고 누구든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인 자기 오빠들보다 자기를 더 아껴주셨던 분이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재산 분할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실성했구나. 내가 왜 이혼해? 내가 바람을 피웠니? 아니면 도박을 했니? 너를 때리기랬니? 돈을 안 벌기랬니?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근데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네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이혼이니까 너는 못만 나가. 재산 분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들은 너한테 모렴치하게 사는 거 배울까봐 내가 키워. 너 혼자 나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모시는 것은 아내의 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일이니 선택은 아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저희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을 때 크게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병수발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완강하게 모시지 않겠다고 했던 아내가 자기 어머니는 모시겠다는 말을 저에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 못한다고 누구도 쓰니님을 탓할 수 없으니 마음 편히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